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다시 녹음을 시작하고 있는 10월 23일 화요일 오후 1시 52분에 녹음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좀 전에 뉴스 말씀드렸다시피 팩트거래소 12월 12일날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표명한 11월 중에 암호화폐하고 ICO에 관한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했을 때 거의 60% 이상 긍정적인 규제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호한 규제안이 아니라 확실한 방향성과 규제가 나와서 법률이 정해진다는 얘기는 결국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에는 그것이 뭐 시세의 방향에 크게 미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팩트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개장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뭐 손바닥 뒤집듯이 뭐 갑자기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떨어지듯이 막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세계 정부들이 이제 각국 정부들이 이제 어떤 규제안이나 디테일한 법률안에 관해서 이제 서서히 규제안을 이제 발표를 하고 제도권에서는 이제 수용을 하고 매스컴하고 같이 공조를 하면서 시장 자체를 이제 조금씩 끌어올릴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지난 거의 1년이 다 됐죠, 이제. 그래서 가스 활명수를 먹고 속이 뻥 뚫린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건 마음 편하게 항상 잠을 잘 잤지만 지금은 이제 마음 더 편하게 잠을 더 잘 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걱정이 있어도 잠을 잘 자는 편이라서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오늘 뉴스를 다시 코인니스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쭉 둘러봤는데 괜찮은 뉴스하고 눈에 띄는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뉴스가 길 수도 있는데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 좀 약간 편한 자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어저께 밤에 나온 뉴스인데 CCN이 향후 2년 내 미국 경제 침체, 암호화폐 수요 급증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이 JP모건의 데이터를 인용 2020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은 60%, 3년 내 발생할 확률은 80%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디어에 따르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향후 2년 내 시장 붕괴와 함께 심각한 불황기가 닥칠 것이며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고 그런 글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현재 암호화폐 시황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고 시장 규제, 수립도 지지부진하지만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 투자에 나서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뉴스를 추적하고 계속 막 이렇게 파헤쳐보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아니면 뭐 IBM은 뭐 스텔라를 통해서 뭐 아니면은 뭐 마소는 리플사를 통해서 뭐 소뱅은 비케와 아니면은 뭐 리플 그리고 오미세고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은행들 있잖아요. 세계 대형 금융은행, 그리고 일본이면은 미즈오 은행 뭐 이런데 그리고 뭐 한국 같은 데도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국민은행하고 되게 밀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아마 대대적인 시스템 개혁을 한다고 저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SK CNC에서 아마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나올 거고 블록체인 기반에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 대대적으로 오피셜하게 막 사람들 보라고 막 떠들고 그러진 않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정부에서 뭐 준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거를 정부에서 그렇게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제정했을 때는 이미 여기까지 다 계산이 다 돼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예, 그래도 그런 정책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면 내 자신이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고 자신 있으면
연설장 가서 떠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되지. 저는 이제 저보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약간 정치의 꿈은 있거든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그런 모티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좀 약간 깔려 있어요. 미국 경제에 관해서도 제가 좀 막 그렇게 계속 얘기를 계속 주장을 했는데 뭐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도 뭐 달러의 패권에 뭐 그거에 관해서도 되게 많이 아직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나중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다를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장 자체를 좀 바람직하게 좀 거시적으로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어쨌건 CCN에서도 이제 JP 모건에서 그 CEO로 계신 분이 어저께 뉴스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니나 다를까 또 네오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중국 코인의 대장격인 네오. 그래서 네덜란드 통신업체 KPN 메인넷 컨센서스 노드로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뭐 중국색이다, 뭐 네덜란드색이다, 뭐 유로다, 뭐 일본계다 이렇게 지금 다가오는 세계 자체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색깔론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배제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은 XMR 모네로 블렛 프루프 적용 후 이체 수수료 최대 96.7%쭉 떨어졌잖아요. 근데 모네로가 전송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송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속도도 빠르고 뭐 그 어떤 그 익명성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랬었는데 이체 수수료가 96.7%가 하락했으면 거의 뭐 거저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좀 전에 시세를 보니까 모네로가 좀 뜰끔뜰끔 하던데요. 조금씩 오르고 막 그러던데요. 그래서 모네로 같은 경우도 익명성 코인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켓이 못지않게 진짜 중장기로 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모네로가 아마 압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 암호화폐 채굴 기업 DMG 대마초 공급 체인 플랫폼 개발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캐나다가 얼마 전에 그 대마초에 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합법화를 했죠. 정부에서. 그래서 그 산업이 이제 점진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뭐 코인도 발행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2일 캐나다 암호화폐 채굴 기업 DMG가 최근 블록체인을 통해 구동되는 글로벌 공급 체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라고 나와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알리바바 두바이 알리바바 코인 상표 사용 중지 신청 승인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22일 미국 뉴욕 남구 지방법원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 알리바바 그룹의 상표권 침해 관련 요청을 받아들여 두바이에 본사를 둔 알리바바 코인의 상표 사용을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일 미 법원은 알리바바 코인을 상표권 사용 중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라고 나와서 알리바바 코인에 그러니까 진짜 알리바바랑 상관도 없는데 어떤 놈이 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또 현혹해가지고 그러니까 라인에서도 링크 코인을 만들고 카카오에서도 이제 뭔가 코인이 나오겠지만 그거에 관해서 지금 뭐 별 사기꾼 같은 인간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 벌면은 좋을까 모르겠어요. 큰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인이 되거나 어쨌든 나쁘게 돈 벌면 안 돼요. 어쨌건 사기꾼들은 전부 다 철컹철컹 해야 된다. 지금도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백해거래소가 12월 오픈하고 11월 달에도 한국 정부에서 그런 스탠스가 나오고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대다수의 정부들이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G20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공식적으로 성명 발표를 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제 느낌상. 근데 아마 이런 거에 관해서 스캠식으로 아마 사람들 돈을 갈취하거나 ICO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근거가 없거나 해놓은 게 없거나 아마 뭔가
소송에 휘말리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철컹철컹까지 가지 않을까. 거기다 뭐 더 하게 갈 수도 있죠. 예. 어쨌건 선의의 피해자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브레이브 브라우저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요즘에 되게 핫한데, 브레이브 브라우저, 레딧, 트위터서 팁 제공 기능이라고 해서 레딧하고 트위터서까지 이제 사용하면 뭔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가 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3일 블록체인 브라우저 브레이브가 레딧, 트위터 등 글로벌 메이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개인 유저들을 위한 팁 기능을 제공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는 브레이브 플랫폼 토큰 BAT를 통해 제공된다는 설명이다. BAT는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7.97% 오른 0.27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서 이미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마케팅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을 이미 거친 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해서 괜찮긴 하지만 요즘에 되게 거세게 계속 올라서 저는 추천은 지금 당장 하는 건 나중에 만약에 까지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아니나 다를까 또 여기 나왔죠. ICE 오는 12월 12일 팩트 현물 기반 BTC 선물 출시에 대해서 12월 12일에 관해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 뉴스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비트바이넥스가 5일간 테더 트레저리 지갑으로 6.3억 USDT 이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테더의 큰 흐름이나 큰 이동이 비트바이넥스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으면은 향후 시장에 뭔가 추세 변화가 크게 올 수 있다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점을 계속 많이 쳤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폭락할 확률보다는 조금 상승세를 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달이나 아니면 이번 달 말 중에 양달간 중에 아마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거래 볼륨이 늘어나고, 만약에 코인이 상승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세력들이 아마 장난은 한번 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여태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거를 손절하진 않겠지만 예, 어쨌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라고요. 예,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장난을 한번 치지 않을까. 예,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크레이그 라이트 산하 채굴풀 대중들에게 오픈이라고 나오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언해시드에 따르면 엔체인의 크레이그 라이트가 만든 BCH 채굴풀이 2주간의 프라이빗 활동을 마치고 대중에게 오픈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크레이그 라이트하고 우지환하고 로저버 측과의 공방이 되게 많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단막극이지 않을까. 어쨌든 그 하나의 단막극이라서 악역이 필요하고 선한 역할이 필요한데, 결국에 11월 15일인가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결정이 돼 있잖아요. 날짜 자체가. 그래서 딜레이가 낼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플랫폼 코인으로서 진화를 시키는 걸로 이제 방향이 정해져서 이제 따르게 또 변모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분란이 많고 그래서 체인이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뭐 안 좋게 될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비트코인 캐시 되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미세고 못지않게, 미주은행하고 껴있는 오미세고 못지않게 비트코인 캐시가 왠지, 리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잘 모르시거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리플에 대한 믿음이 너무 많이 강한데, 리또속을 한번 당해보시면 아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스텔라 루멘을 차라리 리플을 사시려면 차라리 스텔라를 사시라고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예요. 근데 리플이 오르면은 그 파도를 타면 거세게 막 일주일간 계속 오르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마케팅적으로 트위터에 나오는 그런 외신 뉴스에 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긍정 회로를 돌리시기보다 조금 한 발 물러나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저버가 BCH 2018년 인플레이션 4.2%. 로저버. 예. 그래서 로저버가 비트코인닷컴의 CEO죠. 그래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2018년 한 해 BCH의 인플레이션은 4.2%라며 기타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을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상당히 높네요. 예. 20만. 그리고 아르헨티나, 터키,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파키스탄, 멕시코, 브라질 이렇게 경제 위기가 큰 데부터 작은 데까지 이렇게 쭉 나오네요. 신흥국들 위주로. 여기 보시면은 피빅스라고 아시죠? PIVX 유명 UFC 선수와 파트너십 체결. 그래서 피빅스 암호화 그러니까 익명성 코인 중에 그래도 기술적으로 검증도 받고 시세도 뭐 지캐시나 모네로보다는 훨씬 저렴하지만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 검열은 끝난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추정을 해보시고 만약에 바닥에서 좀 그 세력들이 많이 매집을 하셨으면 사지 말고 그리고 좀 아직까지 살만하다 하시면은 조금 포트에 넣어도 후회는 안 하실 만한 코인이에요. 피빅스. 아니나 다를까 또 나오네요. 여기 서클 CEO가 범국가 차원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 호소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의 최고 경영자 CEO 제레미 알레어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G20 국가들은 결국 범국가적인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이 국제적인 규제 방안을 지지함에 따라 주요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범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에 협력하는 움직임이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해서 조금 냄새를 풍기는 말을 했어요. 서클 CEO가.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이면서 자금줄이 폴로니엑스로 들어가는 그 핵심 회사인데 어쨌건 이 말이 뜻하는 바가 아까 제가 이제 뉴스에서 이제 한국 정부 스탠스 그리고 팩트거래소 12월 12일 날 그 뉴스를 점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번에 11월 달에 나오는 G20 이제 회의에서는 규제안이 아마 확실하게 방향성이 정해져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봄날은 간 건지 아니면 이제 진짜 겨울이 오는 건지 결정이 되겠죠. 아, 여기 나오네요. 아이슬란드 채굴 전력 사용량 840기가와트 정부 우려라고 해서 아이슬란드에서 채굴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좀 우려된다 하는 정부에서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이슬란드에서 채굴을 되게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이 이제 거기서 그 광고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의 출구가 아이슬란드 국제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아이슬란드 정부에서 그거에 관해서 용인을 해줬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자금이 나가는 출구가 아이슬란드 은행인데 그 돈을 이용해서 사실은 블록체인의 채굴 사업을 이미 했었어요. 아이슬란드가 되게 연평균 기온이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채굴을 하면 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온도 자체가. 그래서 사실상 에너지 값도 기존에 되게 쌌거든요. 지열 발전을 이용해서 화산지대라서. 근데 그런 거를 다 이용해서 저커버그가 이미 잔머리를 돌렸었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했는데 아이슬란드 정부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스탠스를 취하면서 뭐 세금을 더 걷거나 뭘 하겠죠.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 같고 여기 바이낸스 오늘 24일 DCR 상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23일이니까 24일이 내일인가요? 근데 DCR이 디크리드인데 이거 되게 괜찮은 코인이에요. 이거 되게 인정받은 코인이에요.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았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런 코인이라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이미 뉴스에 다 퍼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세 지금 덤비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고 지켜보셨다가 이제 상장을 해서 훅 꺼지면 이제 한 일주일 안에 만약에 훅 꺼지면은 그때 조금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ICO를
이렇게 바보 같은 ICO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사실려면은 피빅스나 조금 싼 코인 사겠다 이러면은 DCR 이런 거 사셔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오늘 아까 보니까는 RDN하고 링크 코인이 되게 많이 오르던데, 링크 코인이라고 또 있어요. 그 라인의 링크 말고. 근데 이니셜이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INK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니셜이 LINK인데 그게 계속해서 요 근래에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RDN 같은 경우도 파동을 요즘에 치는 거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뭐 이더리움 측에서 딜레이 됐다, 뭐 내년으로 연기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뭐 뉴스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믿고 믿어야 할지 참 그런 것도 참. 예. 코인리스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른 뉴스에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다시 뉴스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손정희하고의 관계에 관해서 LG U 플러스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었잖아요. 그 미국의 스프린트사하고 T모바일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3위로 뛰어 올랐고, 예, 그거에 관해서 좀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그거는 또 다른 뉴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예, 시세가 좋은 뉴스가 나와서 막 이렇게 파동이 안 치고 오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기분 상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밥도 뜸이 어느 정도 들여야 이제 맛있는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에피타이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진짜 본 메뉴로 들어갈 확률이 높을 수도 있으니까 올 연말에 만약에 생각하신 것만큼 만약에 많이 안 오른다고 해도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면 지금까지 횡보를 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많이 오를 거예요, 내년에는. 예.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